어쩌면 인생은 단 하룻밤으로도 바뀌는 걸지도 몰라요. 그 하룻밤이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남기기도 하죠. 우연히 스쳐간 인연, 남겨진 기억, 그리고 태어나선 안 될지도 모를 사랑의 흔적. 그 밤 이후 한 남자는 아무 일 없던 듯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우연히 본 한 장의 영상 속에서 그는 자신과 닮은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날 밤의 이야기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이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전하는 사람 서지혜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조용히 남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작은 응원이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멀리 전하게 해줘요. 그 남자는 남미를 3달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페루의 산맥과 브라질 해변, 에콰도르의 정글을 지나 그의 피부는 그을렸고 마음은 마치 청춘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콜롬비아의 작은 마을은 단지 하룻밤 쉬기 위한 잠깐의 경유지였습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한 우연한 발걸음. 하지만 인연은 그런 틈을 타 들어오죠. 그가 노천바에서 지역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조용히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주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피부, 단정하게 따은 머리, 낡은 샌들. 하지만 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품이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알레아였습니다. 카페에서 일한다던 그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배고프세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그냥 조금 지쳤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죠. 지친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더 잘 자요. 그 말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하루 더, 또 하루 더 머물게 되었고 3번째 밤 마을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불이 꺼졌고 음악도 멈췄습니다. 단 하나의 촛불 아래 그녀가 먼저 입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묻지 않았고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룻밤, 그리고 아침, 그리고 조용한 작별. 그는 그녀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펜던트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걸 꼭 쥐며 말했죠. 이 감촉이 마음에 들어요. 그는 그날 이후로 그냥 또 하나의 여행지, 아름답지만 금세 흐려질 추억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의 뱃속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알레아는 그가 떠난 후에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어느 도시에서 왔는지도 몰랐죠. 그저 조용히 웃던 동양 남자라는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녀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죠. 하지만 알레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비가 선물한 생명이에요. 그녀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고 기억을 지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를 낳던 날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마을의 산파가 아이를 보며 이 아이 마치 외지인 같네요. 뽀얀 피부, 또렷한 눈매, 그리고 그녀가 꼭 쥐고 있던 그의 펜던트와 닮은 얼굴.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루스라고 지었습니다. 스페인어로 빛이라는 뜻이었죠. 밤마다 알레아는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 남자가 마지막 밤에 흥얼거리던 한국어 자장가. 뜻은 몰랐지만 그녀는 그 음을 기억했어요. 아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아직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올 거라고. 왜냐면 그 남자의 그림자가 아직도 루스의 미소와 손끝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저는요, 알레아의 그 조용한 강인함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누구를 탓하지 않고 담담히 아이를 품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날 이후로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일상에 묻혀 살고 있었죠. 출근, 회의, 야근, 지하철.
그 정글의 기억은 마치 꿈처럼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습관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 여행 유튜버의 영상을 클릭합니다. 콜롬비아 소도시의 순박한 풍경. 영상엔 마을 광장에서 춤추는 아이들과 커피를 나르는 여인, 닭을 쫓는 강아지들이 보였죠. 그리고 화면 구석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또렷한 눈매, 낯익은 머리카락, 무엇보다 그의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는 아이. 그 순간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영상만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콜롬비아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몰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이끄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모든 건 그대로였습니다. 카페, 숲, 뜨거운 공기, 그리고 알레아. 그녀는 그를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며칠 머물 예정이세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자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의 무릎 위에 올라왔습니다. 루스예요. 알레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이인가요? 알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에게 더는 숨길 수 없어요. 마을은 금세 옹성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루스의 아버지가 돌아왔다며 반겼고 또 어떤 이들은 조용히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밤마다 그는 아이와 놀아주었고 알레아는 그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알레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심으로 여기에 있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가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엔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야 할까?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과연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정말 필요한 걸까? 며칠 뒤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드럼 소리와 불빛,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루스는 그의 손을 잡고 춤을 췄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축제 끝자락 알레아의 삼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혼자 키우며 단 한 번도 널 탓한 적 없어. 그런데 지금 와서 뭘 하려는 거냐?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책임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루스가 잠든 뒤 알레아는 그의 손에 펜던트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남기고 간 거예요. 당신은 떠났지만 이건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그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도 직장도 미래도 어쩌면 이 작은 마을보다 편했지만 마음은 도무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묻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여기에 진심으로 있을 자격이 있을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사랑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혼란 느껴본 적 있거든요. 며칠 뒤 그는 한국에서 급히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복귀를 요청한 거죠. 승진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에겐 너무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비행기표는 이미 예매돼 있었습니다. 72시간 뒤 서울행 직항. 그는 혼자 마을 언덕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텅 비는 느낌이었죠. 알레아는 그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죠. 루스 역시 어딘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또 가요? 작은 입술로 속삭이는 아이의 말에 알레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조용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호텔이 아니에요. 루스는 여행지의 추억이 아니에요. 그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일 없으면 여기에 머물 수 없어요. 알레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건 아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두려운 거군요. 그 말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가진 걸 잃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그를 강가로 불렀습니다. 마리벨 아주머니는 조용히 물가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라는 건 돈이나 종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 질 때 그 아이 옆에 그림자가 있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그는 말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알레아가 그의 손에 다시 펜던트를 쥐어줬습니다. 당신이 남기고 간 거예요. 당신은 떠났지만 이건 여기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그날 밤 마을을 혼자 걸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리는 복잡했으며 심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죠. 다음 날 그는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정글 안쪽 깊숙한 언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낭떠러지가 있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분노, 자신이 쌓아온 세계에 대한 회의, 그리고 루스와 알레아에게 자신이 진심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해가 질 무렵 그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알레아는 마당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듯 가고 싶진 않아요. 그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겠다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루스는 그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숨결이 그의 가슴을 누르듯 다가왔고 그는 눈을 감은 채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떠나는 것인지, 머무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아오는 것인지. 모든 사랑이 영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떠나는 걸 알면서도 진심을 전하는 그 순간이 더 깊은 사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서울은 겨울이었고 눈이 조용히 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회의실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눈을 감으면 여전히 숲과 아이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갑엔 루스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 산, 그리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어느 날 어머니가 빨래를 하다 그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니?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 그림이에요. 처음으로 그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 있다면 넌 왜 아직도 여기에 있니? 그 말은 결심이 되었고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다 포기하는 거야?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이제야 선택하는 거예요. 콜롬비아로 돌아갔을 때 루스는 조금 더 자라 있었습니다. 알레아는 여전히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방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갑에서 꺼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위해 왔어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알레아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알레아는 때때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고 루스는 새로운 아빠를 낯설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마을 카페를 함께 운영했고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루스와 함께 스페인어로 숫자를 셌습니다. 밤이면 세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존재를 조용히 확인했죠. 가끔 한국이 그립진 않아요? 알레아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하지만 여기를 잃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날 밤 그는 루스에게 처음으로 아빠가 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감싸는 숲의 소리 속에서 그들의 삶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한 이야기로요.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마을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카페 루스. 한국어로 빛이라는 뜻도 함께 적힌 나무 간판. 관광객이 하나둘 찾아오고 그는 커피를 내리고 알레아는 웃으며 주문을 받았고 루스는 그들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아이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너는 정글에서 왔니? 아니면 도시에서 왔니? 루스는 웃으며 대답했죠. 나는 둘 다예요. 밤이면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를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알레아가 조용히 묻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이제는 떠나는 게 더 두렵네요. 그 말에 알레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없지만 서로를 선택한 이들의 하루하루는 작고 단단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밤 작은 마당 한쪽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별빛보다 밝게 울렸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선택한 하루하루는 결국 가장 깊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느새 조용히 이 가족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서지혜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숨겨진 인생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